안녕하세요. 현재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9년째 임하고 있는 유종민입니다. 앞서 얘들아, 학생부 종합전형 자소서는 이 책대로만 작성하면 100% 합격한다를 출간했고요. 이번에 학종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출간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작성법 도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자랑을 조금 더 해야겠는데요.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이번에 변경된 자기소개서 답변 예제를 담은 책은 우리나라에 이 책밖에 없을 겁니다. 선생님이 기존 합격생들의 예제를 다시 다 변경된 자소서 문항에 맞춰서 만들었거든요. 아무튼 오늘부터 한 달에 2번 입시 관련 영상을 업로드 할 텐데요. 우선 가장 급한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교사와 컨설턴트 중 누구에게 첨삭을 맡겨야 하는가, 그리고 좋은 입시 컨설턴트를 만나는 방법 등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입시업계 종사자들이 감히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기대하세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변경되는 자소서 문항, 약일까 독일까?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전 변경 전 자소서와 이번 변경되는 자소서의 가장 큰 차이는 문항수 그리고 글자 수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 별로 바뀐 게 없어요. 사실 글자 수만 바뀌었다고 봐도 되죠. 자, 먼저 변경 전 자소서와 변경된 자소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봅시다. 고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교내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건 1500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3번,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자입니다. 4번은요, 지원 동기 또는 진로 계획, 학업 계획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변경된 자소서 문항들은 어떨까요? 변경된 자소서 1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800자로 되어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 계획 이렇게 해서 자유문항 1개를 추가해서 활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문항의 특징은요, 변경 전 자소서 1번과 2번 문항의 통합입니다. 자, 이렇게만 딱 봐도 느낌이 오죠? 변한 게 없어요. 그냥 기존 자소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합쳐져서 변경된 자소서 1번 문항이 되었고요. 1500자가 되었습니다. 또 기존 3번 문항이 변경된 자소서 2번 문항이 되면서 기존 1000자에서 800자로 글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에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대교협이라는 거 맞아? 이랬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자소서 문항을 변경한 이유가 첫 번째로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부담 완화에 있었단 말이죠. 글자 수가 줄어들면 입시 컨설팅 업체가 할 일도 사라지고 학생들도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봤을 때에 이건 거의 아무것도 안 바뀐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그냥 전문가인 선생님이 봤을 때 그런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이번 연도 입시생들에게는 이게 완전히 새로운 모습처럼 보일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아무것도 안 바뀐 거나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했었어요. 네, 실제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문항에서 포인트를 잡아내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이 보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것에 꽂혀가지고 포인트를 잘못 잡게 된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 이제부터 알아봅시다. 지금까지 입시생들은 변경 전 자소서 1번 문항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그리고 2번 문항에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보면서 특히나 노력이라는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변경된 자소서 1번 문항을 볼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곳입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입시생들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될까요? 선생님이 봤을 때 분명히 변경후 자소서에서도 노력이라는 부분에 꽂히게 될 거라는데 제 전 재산 500원을 걸겠습니다. 자, 입시생들은 이 노력이라는 것에 자꾸 꽂히는데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입시생들은 왜 노력에 집중할까요? 노력. 자, 이 노력이라는 거 네이버 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네이버 사전을 보면 노력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거지. 나름 대학에 갈만하다 싶은 거죠. 노력한 거 보여주면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노력한 거 보여주면 뽑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작은 글자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학은요, 여러분, 뛰어난 인재를 원합니다. 노력은 기본이죠. 자, 모두가 특별하다는 말은 평범하다라는 뜻이고, 노력이 기본이라는 말은 노력은 평가 대상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가 아닌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줘야 됩니다. 뭘로? 학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학습. 자, 이 학습이라는 단어를 네이버 사전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 배워서 익히는 일, 지식의 획득, 인식의 발전, 습관의 형성 따위를 목표로 하는 의식적 행동이라는 것이죠. 자, 배워서 익히는 것. 이 배워서 익히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식도 있고 경험을 통한 진로 설정도 있죠. 네, 이 두 가지가 딱 변경된 자소서 1번 문항이 원하는 것이 됩니다. 자, 1번 문항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이 학습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에 대한 것만 남았습니다. 자,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그건 자, 선생님의 책 학종 자신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종 자신감은 총 PDF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권 기본편은 제가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운받으시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2권 심화편 3만원으로 자소서 작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전략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3권 실전편은 2022학년도 변경된 자소서 문항에 맞는 예제들을 수록해놨습니다. 분석을 통해 전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2만원입니다. 비싸죠? 그죠? 그래서 2권을 구입하신 분들 중 구입처에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3권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의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항의 특징은요, 가이드라인이 완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변경 전 3번 문항이 이번 변경된 자소서에서는 2번 문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자, 어떤 가이드라인이냐? 자, 변경 전 자소서 3번 문항의 경우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라는 구체적인 소재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자소서에서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으로 바뀌었죠. 뭔가 구체적이었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는 보통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좋아하죠. 별로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입시생들과 학생들에게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선생님의 경험입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가 생각의 폭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재도 여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단순히 착한 척하는 모습을 그리려고만 하고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능력자로만 자신을 그리는데 집중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번 자소서 2번 문항의 경우 자신의 강점 그리고 성장한 모습, 인문학적 소양을 드러내는 게 우선이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찾는 게 두 번째인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학생들은 가이드라인에 집착하면서 핵심을 놓쳐왔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내신 점수 때마다 사용하는 소재와 내용이 구분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3에서 4등급의 학생들을 보면은요, 가장 많이 쓰는 소재로 체육대회 연습이 있습니다. 자, 체육대회를 위한 단체 줄넘기 또는 단체 줄다리기를 연습했다. 자, 학급 친구들이 더운 날 연습하는 것을 힘들어했다.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물을 갖다 주었다. 친구들에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응원했다. 그래서 다들 힘을 내어 연습했다. 그랬더니 체육대회에서 우리 반이 1등을 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2등급 가볼까요? 2등급 싸움의 중재입니다. A와 B가 싸웠다. 그러니까 쟤하고 싸운 거죠. A와 B가 싸웠다. 내가 중재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둘이 다시 친해졌다. 1등급도 그나마 조금 낫지만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1등급, 나하고 쟤하고의 싸움이죠. 나하고 쟤가 싸웠다. 나도 잘못한 것 같다.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쓰는 소재가 있습니다. 멘토 멘티. 멘토 멘티에서 친구들을 가르쳤다. 친구가 힘들어했다.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친구의 성적이 올라갔다. 요겁니다. 선생님은요, 처음에 이 자소서 문항을 만드신 분들이 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시나 학생들이 쉽게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특정 소재와 대상을 한정짓게 만들고 이어서 학생의 성장이 결여된 모습을 그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피상성을 보면서 그랬어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대부분의 입시생들이 쓰고 또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이 완화되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라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삭제가 되었다는 건요, 소재와 대상 그리고 표현의 확장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건 선생님의 책 학종 자신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학종 자신감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죠. 선생님이 9년 동안 선생님이 책 하나를 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여러 개를 낼 때 하나를 냈습니다. 이거는요, 진주입니다. 진주. 그냥 압축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거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야. 책도 팔고 싶어. 그러나 그게 프라이어리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써놨고 구체적으로 써놨으니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문학의 특징 가보겠습니다. 3번 문학의 특징 없어. 3번 문학의 특징 없습니다. 예, 바뀐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자, 변경된 자소서 3번 문항의 특징은 글자 수의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3번 문항에서 요구하게 될 것은 지원 동기와 진로 계획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변경된 자소서의 대학별 자율문항은 어땠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요건 2021학년도 상위 15개 대학 자소서 자율문항인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걸 보면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원 동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고 추가로 진로 계획을 물어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똑같습니다. 글자 수의 제한의 차이만 있을 뿐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야, 쉽다. 참 쉽네. 이렇게 느껴지죠? 1번부터 3번까지 어려운 게 없어. 작성하기 쉬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진짜 그럴까? 이번 변경된 자소서에서는 변경 전 자소서와 비교했을 때 특정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건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의 유무입니다. 변경 전 자소서 공통문항을 보면요, 세 문항이 모두 배우고 느낀 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자소서에서는 2번만 배운 점을 요구하고 있죠. 그럼 이거 배우고 느낀 점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쓰지 말아야 할까? 배우고 느낀 점 없으면 뭘 쓰지? 이거 어떡하지? 배우고 느낀 점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에?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야, 패닉옵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떡한다냐? 힘들죠? 선생님이 답을 내려주겠습니다. 그냥 쓰세요. 배우고 느낀 점 그냥 써요. 여러분이 자소서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성장입니다. 성장만 제대로 보이면 돼요. 그때 이 성장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배우고 느낀 점의 연속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번 자소서 1번 문항에 배우고 느낀 점이 빠진 이유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넣지 않은 거라고 봐요.
이게 좀 비약일 수도 있는데 이런 함정을 통해 지원자들을 평가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학생들은 바로 함정에 빠질 것이고 제대로 생각하는 지원자들만 배우고 느낀 점을 적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변경된 자소서 우리 입시생들에게는 약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문항을 정확히 분석해서 문항과 평가자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충족시키면 약이 되고 문항을 대충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작성하면 독이 됩니다. 자, 끝! 내기 전에 반드시 선생님의 학종 자소서 사서 읽길 바랍니다. 1권 무료잖아요. 여러분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아서 읽고 그것만 다운받아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2권에서는 좀 더 깊게 들어갈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댓글에 후기 남기면 2만원짜리 3권은 공짜로 그냥 보내줄 거니까 댓글 쓰세요. 댓글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3권으로 나눠놨어요. 왜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내가 그 읽은 거를 확인하고 싶거든. 아시겠죠? 그러나 댓글에 욕을 써놨다. 그러면 안 보내줄 거야. 아시겠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끝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